북한은 어제 열린 북한 예술단 파견 실무 접촉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삼지연 관현악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향후 평창올림픽 개최까지 여러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차도연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남북이 실무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평창 올림픽 기간에 파견될 삼지연 관현악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과 강릉에서 총 2회 공연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자, 삼지연 관현악단 어떤 악단인지 연주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클래식을 팝음악식으로 편곡한 곡들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저희가 예술단 올 때는 모란봉악단을 주로 예상을 하고 그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이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원래 삼지연 악단이라고는 있었죠? 네,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그 용어고, 네. 삼지연 악단이 있었습니다. 예. 네. 만수대 예술단이라고 해서 1967년도에 그 창설된 북한의 대표적인 그 예술단이 있었죠. 거기 산하에 삼지연 악단이 있는데, 그런데 총원이 한 50에서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예. 있거든요. 근데 140명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삼지연 악단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뭐 다른 예술단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숫자를 늘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방 그 보도가 됐지만은 이 삼지연 악단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책 색채가 좀 적습니다. 네. 해외에서 고위급 그 대표단 정상회담 뭐 이럴 때 예. 그 외국에서 대표단이 오면은 그 삼지연 악단이 나가서 연주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 북한이 좀 정치적 색깔이 적은 악단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삼지연 관현악단이 삼지연 악단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규모가 지금 140여 명으로 네네. 너무 크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좀 급조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북한이 그동안 이 여러 예술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멤버들을 이렇게 서로 딱 나눠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완전히 클래식 공연을 할 경우에는 이제 또 클래식 공연 위주자가 됐다가 어떤 때는 또 이 가수라든가 무용단까지 포함시켜서 또 다른 명칭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 만수예술단 삼지연 악단을 모태로 해서 보다 이제 확장된 멤버들이 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 고전적인 관현악단, 우리가 알고 있는 관현악단뿐만 아니라 가수나 아니면은 이제 무용단까지 같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공연하게 될 악단들하고도 비교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예. 이게 지금 아까 지금 화면을 보셨지만 거의 크로스오버나 퓨전 음악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 모란봉악단 그러면 북한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른바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예, 예. 이게 국내의 눈높이에서는 그리고 모란봉악단이 주로 공연한 지역이 제3세계나 그다음에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에요. 그 눈높이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삼지연 관현악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북한이 뭐 직접적으로 뭐 주체 사상이나 이런 찬양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회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 공연이나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회주의 미학에 입각을 하고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미학에 의하면 비록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은율이라든가 나머지 다른 요소를 이용을 해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이라든가 북한 같은 네. 경우에는 주체 사상의 그 이 특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뭐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이제 지적한 것이 삼지연 관현악단의 파견이 주로 이제 좀 정치색이 좀 옅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데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은 예술단 파견을 놓고 어쨌든 공연 과정에서 정치 선전장 또는 체제 선전장으로 그 변화할 가능성도 사실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그 대표단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체제 선전 노래를 그 좀 배제하고 민요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뭐 명곡이라든가 하는 그다음에 가곡 같은 거 예. 우리 그 남북한이 동시에 부를 수 있는 그 가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가곡 같은 걸 주로 이제 연주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게 이제 약속을 좀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체제 선전하기 힘들다고 보고 예. 아마도 북한은 민요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남북한의 그 공통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북한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창에 예술단 오는 목적 자체도 한국민이 그 감정을 자극해서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다라는 예. 그거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요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북한도 과거에 비해서 선전수목 기술이 굉장히 세련화가 됐어요. 아, 직접적으로 밖에 대고 나가서 예. 주체 사상이라든가 수령이라든가 최고 주도의 위대함 이런 걸 강조했다가는 오히려 촌스럽고 그렇죠. 욕먹기 딱 좋습니다. 역효과가 예, 생기죠. 근데 이제 예. 이번 그 이 고위급 회담에서 나왔지만은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중심을 지금까지는 국제공조 아니었습니까? 제재와 예. 국제공조였는데 이걸 민족공조로 옮겨가겠다는 얘기고요. 음. 두 번째는 우회적으로 이제 거기서 북한의 그 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강조할 수 있어요. 봐라, 우리는 이렇게 민족하고 전통적인 결의 그 이 순수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 육성해 왔고 그 성과가 이거다. 예. 이걸 통해서 또 김정은의 업적을 그 은연중에 과시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140명이나 되니까 예, 예. 원래 그 삼전 악단이 한 뭐 최다 해봐야 80명도 안 되는데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김정은 시대에 그 창설된 그 모란봉 악단뿐만 아니고 청봉 악단이나 이런 북한이 자랑하는 그 걸그룹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안에요. 예, 그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1시간 번 또는 2시간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아마도 우리가 그 TV에서 봤던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예. 공연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걸그룹 공연도 볼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이거죠.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140명이 어떻게 이동을 할지도 관심인데 현재로서는 육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지금 육로로 이동하겠다고 얘기했고 우리 네. 쪽에서는 이제 편의를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육로로 이동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그 평창으로 오게 되면 네. 예. 강릉하고 서울까지는 지금 현재 개통이 돼 있죠. 예. 경강선 KTX를 통해서 이동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 예, 예.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육로로 올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려항공을 써도 그 한국의 독자적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돌아갈 때 기름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아. 그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크루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기항했던 배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 6개월 네. 내지 1년 정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육로로 오는데 근데 육로로 오는데 또 그 저쪽에 동해 쪽으로 올 거로 자꾸 예상하는데 그건 한국적 생각인지 북한 교통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저쪽에 오기 되게 힘들어요. 아, 네. 동해로 일단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원산부터 예. 고성까지 북한 도로가 비포장 도로고 예. 요즘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 금강산 지역에 눈이 오면 한 1m, 2m씩 오는데 그거 지금 현재 기약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 그 북한의 그 예술단이 또 대표단이 넘어오는 시기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게 되면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개성 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아마 그쪽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북한이 당초에 이제 우리 측에서는 선수단 구성 문제 때문에 이걸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자고 했지만은 역제안을 해서 어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협의를 했단 말이죠. 지금 당장 이제 평창 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선수단 구성보다 예술단 파견 문제를 이 실무 협상을 먼저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예술단은 아무래도 손발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하다라고 예. 해서 먼저 했다고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의 현재 그 평창에 참가하려는 기본 목적 자체가 선수단을 보내가지고는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흔들거나 전 예. 세계 이목을 이렇게 집중시킬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예. 예술단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단이 와봤자 선수단은 한 뭐 기껏해 한 10명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뭐 대표단을 합쳐봐야 한 20명 정도가 아마도 그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 20명 가지고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예술단에 김정은이가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저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그 예술을 통해서 첫 번째 목적이 북한 내부에 한류가 자꾸 퍼져서 북한이 지난 12월 23, 24, 25, 3일간에 네. 북한 전역에서 예. 당 세포 연장 대회를 하면서 세포 연장을 한 뭐 3만에서 4만 명 정도 끌어 모았습니다. 끌어 모아서 한 게 그때 가서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개막식부터 종결식까지 계속 얘기한 게 비사회주의 얘기거든요. 예, 그거는 예. 결국은 한류가 북한 체제에 굉장히 전파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에 와가지고 평창에 북한 대표단 와서 어떻게 북한 그 체제도 선전하고 예.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류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인식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자, 어제 실무 접촉에서 관심을 모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현송월이었습니다. 현송월은 아시다시피 모란봉 악단의 단장인데요. 네. 이번에 우리 쪽으로 파견되는 것은 삼지연 관현악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송월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 실무 접촉에 나왔던 인물들이 이 삼지연 그 관현 악단, 특히 과거에 만수에서는 삼지연 악단에 직접 연관돼 있는 인물들은 오히려 적어요. 네. 다른 예술단들을 관장을 했던 인물들이 많거든요. 이걸 보면 삼지연 관현 악단이 대충 어떻게 구성될 줄 또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삼지연 그 악단을 주축으로 하지만 이 안에는 모란봉 악단도 들어가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 그 실무 접촉에 참가했던 각 대표들이 관장하고 있던 예술단들이 종합적으로 섞여 들어가는 형식이 될 거고요. 네. 그런 것과 관련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직접 참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송월이 이걸 직접 진두지휘한다 이건 조금 우리가 조금 너무 나간 판단 같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어제 그 남북 양측이 실무 회담을 했는데 북측의 수석 대표는 문화성의 국장이었어요. 근데 현송월이 오히려 더 실세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요. 그렇게 보는 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일부 차관이 문화부 국장을 데리고 네. 회의를 이제 남북 회담을 하면은 그 문화예술 부분은 아무리 통일부 차관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은 문화부 국장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재 그 권혁봉 수석 대표하고 예. 현송월의 관계를 그렇게 봐야지 오히려 현송월이가 더 실세다라고 보기 예, 좀 예. 그런 것이 그 실무적인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네. 아무래도 예. 현송월이 이제 관현 악단장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예.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귀옛말을 나눴다 그렇게 보여야 되나요? 실제로 한번 권력을 볼까요? 그 권혁봉도요. 그 문화성에 국장급으로 돼 있지만 예. 그 노동당 내에서도 부부장급의 직위를 맡고 있어요. 이 정도면 예. 현송월 못지않은 직책이에요. 예, 예. 그리고 추가 설명하자면 북한의 당에서 가장 센 게 조직지도부고 예. 그다음에 선전선동부입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송월이가 권혁봉이 돈 없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 저는 그 예, 말은 맞지 넌센스예요.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워낙 그 관심이 좀 집중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에 이제 그 눈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과도한 해석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술단 파견 문제는 지금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선수단 구성 문제는 조금 남아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어제부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23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3명 플러스 알파를 갖고 논의를 하는 건데요. 23명 플러스 알파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은 저희 아이스하키 연맹은 5명 정도이고요. 네, 자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돼도 우리 선수들에게는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선수들 23명이 유지가 된다고 해도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전체 엔트리
뭐 우리가 23명 플러스 알파로 해서 숫자를 한 30명 정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게임 엔트리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22명이나 그럽니다. 예, 예. 그렇다면 북한에서 5명이 들어가면 우리 선수 5명을 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 선수가 한 벌써 4년 정도 이렇게 피땀 흘려서 운동했던 선수가 5명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팀워크가 갑자기 이렇게 한 20일 만에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게 이제 의문입니다. 우리 저 차도현 씨가 아이스하키 선수였다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 그래요? 네. 선수는 아니고요. 취미로 약간. 예. 그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때문에 지금 현재 네. 우리 한국 대표팀으로 뛰는 여자 선수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선수단 손발을 맞춰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태에서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라 제가 예. 볼 땐 넌센스예요. 예. 사실은 손발 맞출 수 없어요, 그 시간에. 네. 일단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슬기롭게 잘 판단을 할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선수단한테 먼저 물어봤냐.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예, 예. 올림픽 정신은요. 메달을 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상의 자기가 연습한 대로 경기력을 내는 거예요. 과연 선수들이 지금 단일팀 구성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1991년에 그 이 현정화 선수, 리브니 선수 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의 그 상징성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요 세계 최강 중국이라는 것을 꺾기 위해서 남북한이 나름대로 최강의 전력을 결합한다는 의미가 있었죠. 예. 현정화 선수, 리브니 선수 모두 세계 정상급 선수였단 말이에요. 네. 과연 지금이 그러한 단계인지 한번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 이 평창 올림픽의 이 핵심 부분이라기보다는 남북의 그냥 화협력을 그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예. 이 상징성이 선수들의 4년간의 눈물과 땀보다 과연 더 소중한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 도정환 장관은 어제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23명, 엔트리 23명 플러스 알파, 그래서 5명이 북한 선수를 이렇게 참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로 어쨌든 북한 선수들도 이 경기에 어쨌든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거 자체가 6명이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 한두 명이 이렇게 들고 나는 것 자체가 경기력 자체를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선수들을 엔트리에만 들어가게 하고 뛰지 않게 만들면 이건 더 큰 모독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선수들이 들러리가 된 거거든요. 예. 그거는 단일팀이라는 정신에 맞지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떤 묘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IOC가 그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IOC는 우리 정부가 또는 북한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분명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평창 올림픽 자체를 평화 올림픽으로 이렇게 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그래서 IOC 자체가 북한 대표단이 오게 되면 선수하고 이제 그 올림픽 대표죠. 네. 예술단 얘기가 아닙니다. 한 뭐 20명 오게 되면 그 대표단에 대해서는 비용도 지불하고 체제비나 비용도 지불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대여주겠다라는 예, 입장이 예. IOC 입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약에 남북한과 그 IOC가 회의를 해서 뭐 이게 단일팀을 이렇게 만들겠다 아마 IOC로 찬성할 겁니다. 예, 다만 예. 문제가 있는 게 단일팀이 만들어졌는데 22명만 나가서 경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게임 나가는 이제 선수를 5명 더 달라 그러면 이거는 불공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뭐 15명이 나가고 상대편은 11명이 나가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 예비 전력이 많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진 예. 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거는 IOC가 허용을 못 할 겁니다. 결국은 단일팀 만들어도 우리가 내버려지는 선수는 22명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노력을 해온 우리 선수들의 희생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데요. 이 밖에도 또 문제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죠. 북한 네. 선수들의 체류비 문제도 있고요. 또 한반도 길을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자,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체류비 지원이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결의안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과거에 해봤습니다마는 입장식 할 때 한반도 얘기 들고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북 간의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돼 있습니까? 네. 자, 북한 선수단 대표단들의 체제비 문제 또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문제들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데요. 먼저 이 체제비 부분, 예. 이 북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네네.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북 제재 취지로 보면 이제 큰 목돈, 벌크 캐시가 건너가는 부분들은 위반 소지를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재 결의안 상으로 얼마 정도 이상 되는 현금이 건너가면 이게 벌크 캐시다 간주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도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체제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이 숙박비라든가 하는 거는 받지 않는 걸로 현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현물 지원으로. 예, 다만 예. 이제 미묘한 문제가 이제 사전에 준비 비용들이 이제 요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예술단이 올 때 악기 같은 건 대부분 수송하거든요. 나름대로는 수송 비용. 예. 그다음에 악기들이 비싸니까 보험 같은 거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 이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어쨌든 현금이 건너갔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게 반드시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을 들어 걸고 나올 수는 없겠지만 좀 이게 상징적인 면에서 국제 제재가 이미 완화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예.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의 기본 취지 자체가 우리가 주는 돈이 북한에 들어가서 핵미사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 그걸 막기 위한 것이 유엔 제재 취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우리가 뭐 호텔비를 안 받고 식비를 안 받는다 예. 하는 정도면 유엔 제재 결의안이 위반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을 뭐 남북 교류협력 기금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뭘 주면은 뭐 좀 문제를 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고 한데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정부 돈을 쓰지 않고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에서 기부금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예. 그 돈을 쓰게 된다면 사실 뭐 북한의 저 체제비 좀 줘봐야 뭐 20억 원 뭐 이내로 좀 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어차피 같은 돈이라면은 교류협력금을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이 민간단체에서 받았던 돈을 쓰게 된다면 처음부터 뭐 미국이라든가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뭐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는 그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그 대표단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그 돈 안 받고 그냥 우리 비용으로 오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아예 이 평창 부분에 집중하고 일단 통큰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선선히 현물 지원만으로 들어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사전 준비에 관한 현금 비용 이거를 얼마가 되더라도 만약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북한의 대표단 참가 이면 일부의 국제 제재망의 약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우리 선수단이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개최국인데 개최국이 그 태극기를 들지 않고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하는 것은 조금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뭐 개최국일 때 우리가 개최할 때 북한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오면은 10번째거든요.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네. 현재 국회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한반도기도 들고 우리의 태극기하고 북한의 인공기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과거에 사람이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한반도기가 되게 되면 전부 다 한반도기만 들었지 네. 태극기나 인공기가 같이 이렇게 입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입장할 때만 그렇지 실제로 우리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는 우리 태극기가 올라가고 우리 국가가 연주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너무 이렇게 시비 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예.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주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예, 뭐 저도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봐요. 양해를 할 것이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공동 입장하고 이제 오히려 단일 팀보다 공동 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 뭐 이 폐막식에서 공동 참여하는 부분들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빡빡하게 얘기할 예.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한반도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이 따지고 보면 우리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어제 이제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만은 그 직전에 북한에서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남한을 향해서 엄포를 놓는 게 화면에 잡혔는데요. 자, 북한의 방송 내용을 잠시 좀 보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진정과 아량을 가지고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 귀신 눈치만 보던 남조선 당국이 이제는 머리를 쳐들고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1시간 정도. 지금 대안이 가까우는데 날씨가 아주 별로 훈훈합니다. 올해 봄이 아주 빨리 오려는가 봅니다. 우리 이제 예술단이 남측에 나가는 계절로 보면 이거 저 입춘이 지나고 아주 봄에 이 열기가 아주 환할 때 이렇게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추웠습니다만은 오늘 회담도 좋은 성과가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협의도 그랬고 그 앞서서 열렸던 고위급 회담에서도 분위기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일요일 날 조선중앙TV에서 이제 저렇게 남한을 맹비난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현재 남북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 문제, 그다음에 자강급 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곧 군사당국 회담도 열릴 겁니다. 네. 이런 회담에서 일단은 북한이 만약에 자기들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표단을 안 보낼 수도 있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 거고, 예. 얘기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대표단을 태운 버스와 열차가 평양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안 올 수 있다는 얘기를 공갈 협박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그래서 뭐 자기들이 회담을 유리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이 좀 지나칩니다. 우리가 평창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게 그 잔치상이 제사상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예. 무시무시한 말을 했거든요. 예. 잔치상이 제사상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평창에다 그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이건 말이 그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방송 내용 가운데 저 내용을 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대표단을 태운 열차와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신년사와 관련해서도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을 늘어났다라고 예. 얘기했어요. 이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뻐꾸기가 주로 봄에 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계절 지나서 그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분위기 좋게 띄울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직접 이제 언급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약간 불쾌감을 표시할 때는 남조선 당국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 근데 지금 저거 자체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게 저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참가가 무산되거나 대표단 참가가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전형적으로 이제 이 취하고 나오는 전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족 공조예요. 예. 두 번째는 외곽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장에 직접 나와서 자기네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거나 대남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저렇게 매체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용하자는 건 뭐냐면요. 왜 꼭 꼭 북한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 비핵화를 강조해서 이 지금 축제가 시작되려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국내 여론을 선동하자는 의도가 당연히 있어요. 외곽 때리기거든요. 예. 이거에 너무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국내 여론이라 하면은 남한의 여론을 그렇죠. 얘기하는 우리 겁니다. 여론이죠. 예. 그런데 저 정도의 여론몰이에는 이미
우리 우리 사회가 저는 면역력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차관급 평창 실무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자, 내일 실무회담에서는 뭐 별다른 그런 그 걸림돌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내일 회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 어떤 경로로 해서 이제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논의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체제비 문제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을 통과해서 내려오게 되면 유엔 사령부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유엔사도 이제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남북 군사당국과 회담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방송 송출 문제인데 예. 북한이 IOC에다가 돈을 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자기들이 북한 내부에 중계하면서도 지금까지 돈을 안 내고 해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예. 그럴 때 이제 가끔 우리나라가 대신 피파나 이런 데다가 돈을 내줬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인데 북한이 방송을 분명히 올림픽 경기를 중계를 할 겁니다. 하면은 그 돈 안 내면은 아마 우리가 내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아마도 이게 또 유엔 체제 견해안에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얘기가 되니까 아마도 내일 회담이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단들하고 네. 이제 고위급 참관단들도 이제 오는 문제를 같이 논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단, 그다음에 고위급 참관단, 그다음에 이제 요즘 급조된 거죠. 민족올림픽위원회 또 대표단이 또 따로 있어요. 대표단이 따로 있고 기자단이 있죠. 이 총 규모가 얼마냐 될 거냐도 지금 관심거리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예술단을 140명을 보낸다 그러면은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00명 규모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총 대표단 규모가. 북한 선수단을 임원까지 합해서 20명이 안 된다라고 치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한참 큰 거거든요. 어디까지를 전체적인 이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으로 봐야 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참관단을 보낸다는 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관단 얘기는 올림픽 평창에 와가지고 한국이 건설한 올림픽 최첨단 시설을 본 다음에 자기들도 그걸 똑같이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마칭령 스키장에다가 현재 이 설상 시설은 나 있으니까 빙상 경기장이나 썰매 종류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88년도 올림픽 한 직후에 북한이 89년도에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개최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열세를 느끼게 되고 남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도 분명히 무슨 올림픽 비슷한 거를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참관단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아마도 올림픽은 유치할 능력이 전혀 안 되고, 아마도 어떤 국제 경기대회 공산권만 참여를 하든가 아니면 최대한 봐도 동계 아시안 게임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유치를 하면 시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얘기한 이제 비핵화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는 대표단에서 이제 문제를 걸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꾸 왜 이런 거를 보도하고 이게 밖에 지금 얘기가 되느냐, 좋은 분위기인데 이런 거를 걸면서 나올 이 가능성도 있고요.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군사적인 보장 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너무 당장 들고 나올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대화가 이 지속이 되면 군사적인 긴장 완화 문제도 슬며시 이제는 의제로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차 박사님 말씀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우려를 하는데 북한이 평창 올림픽 문제만 딱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그냥 도외시하고 평창 올림픽 문제만 얘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일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차관급 실무 회담이 되겠습니다. 이 북한에서 오는 선수단의 규모, 참관단의 규모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비핵화 문제가 혹시 돌발 변수로 등장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자,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민족의 대제전이 되도록 뜻을 모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